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최근 투자자들의 가장 큰 화두인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어떻게 움직일지, 주식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기 투자자로서 어떤 루틴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큰 이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된 메시지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는 장기 투자와 복리, 절세와 ETF 같은 주제를 편안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흔히 말하는 패드가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4.00에서 4.25% 수준으로 조정됐는데요. 이는 2024년 말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인하 조치입니다. 단순히 이번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금리를 내렸을까요? 사실 연준은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경제 곳곳에서 둔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고용시장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보다 고용 안정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겁니다. 일부 위원들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속도를 택한 것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고금리 채권이 더 가치 있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특히 단기채는 금리 인하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고 장기채는 경기 전망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금리 인하가 단순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시장이 해석한다면 장기 금리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연착륙 신호라고 본다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결국 장기채의 움직임은 경기 전망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금리 곡선의 변화보다는 채권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즉, 채권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 수단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기는 편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줄어들고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요. 특히 성장주나 경기 민감 업종이 수혜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면 주식시장이 불안해하며 오히려 출렁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1년 동안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기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어떤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 같은 금리 인하가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등락에 흔들리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올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경기 둔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면 오히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율은 단순히 금리 방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 원화 환산 수익률은 환율 변동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5% 올랐는데 환율이 5% 떨어진다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사실상 0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이 보합이라도 환율이 5%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는 것이죠. 따라서 달러원의 큰 흐름을 점검하는 것은 한국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그 자체보다 내가 정해놓은 투자 루틴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적립식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죠. 이 방식은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장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우리는 그저 정해진 루틴대로 매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모인 시간이 결국 장기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분기, 반기 혹은 연일회처럼 미리 정해놓은 시점에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 대비 5% 이상 벗어났다면 추가 납입금을 활용해서 비중을 맞추는 시기죠. 가능하다면 매도를 최소화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 궤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밸런싱은 단기 시장 전망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장기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셋째, 시장을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금리 인하 이후 채권, 주식, 환율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점검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점검은 어디까지나 기록용일 뿐 매수나 매도의 트리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 전략과 시장의 괴리를 관찰하면서 투자 경험을 쌓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결국 금리 사이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리고 내일은 다시 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금리도 환율도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루틴뿐입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 정해진 행동으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와 리밸런싱을 이어간다면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적인 이벤트도 결국은 관전 포인트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궤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금리 인하와 그 영향, 그리고 장기 투자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